지구상에서 가장 무서운 곳이 어디인지 물어본다면 사람들은 어디를 제일 먼저 대답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존 정글이나 시베리아 툰드라를 떠올리겠지만 정답은 바로 우리 발밑 깊은 바다입니다. 심지어 선사시대의 바다는 지금과는 전혀 달랐죠. 그곳은 단순히 어둡고 차가운 공간이 아니에요. 수억 년 동안 진화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며 악몽 같은 생물들이 지배하는 액체 지옥이라고 불렸죠. 그곳에 살았던 외계인과 같은 모습의 생명체들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심해 킬러들 가운데 상당수는 지금도 살아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심해라는 환경을 먼저 이해해야 해요. 햇빛이 닿지 않는 완전한 어둠, 뼈를 부수는 수압, 얼어붙을 듯한 온도, 이런 극한 환경에서 생명체가 살아남으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괴물이 되는 것이었죠. 옵탈모사우루스라는 해양 파충류를 살펴보세요. 이 생물의 눈은 정말 충격적이에요. 각 안구의 직경이 23cm에 달했거든요. 일반적인 농구공보다 큰 크기예요. 머리에 농구공 2개를 박아놓은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이 파충류는 현재 핵 잠수함이 잠수하는 깊이보다 더 깊은 곳까지 내려갈 수 있었어요. 완전한 암흑 속에서도 희미한 생물 발광을 감지해냈죠. 20분 이상 숨을 참으며 1000m 아래까지 잠수했습니다. 손가락 하나도 보이지 않는 깊이에서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위험한 곳으로 내려갔을까요? 답은 먹이였어요. 다른 파충류들이 안전한 얕은 바다에서 작은 물고기나 잡아먹을 때 옵탈모사우루스는 심연의 거대 오징어들을 사냥했거든요. 이들의 눈은 압력에 견디기 위해 뼈고리로 보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큰 눈만이 유일한 해답은 아니었어요. 포스포사우루스라는 또 다른 해양 파충류는 크기는 작았지만 더욱 정교한 전략을 구사했죠. 길이 4m 정도로 선사시대 바다 괴물치고는 작은 편이었지만 이 녀석의 진짜 무기는 앞을 향한 두 눈이었습니다. 앞을 향한 눈이 뭐가 특별하냐고요? 자연계에서 앞을 향한 눈을 가진 동물들을 생각해보세요. 사자, 독수리, 늑대 모두 포식자들이죠. 이 작은 괴물은 야행성이었어요. 거대한 모사사우루스들이 낮 동안 바다를 지배하며 모든 것을 공포에 떨게 한 후 잠들면 포스포사우루스의 시간이 시작되었죠. 하지만 일부 심해 생물들은 더욱 직접적인 접근을 선택했습니다. 독사물 고기를 보세요. 이 생물의 이빨은 입을 다물었을 때도 밖으로 튀어나올 정도로 길어요. 눈을 향해 휘어진 곧은 송곳니들이죠. 이 물고기가 얼마나 오랫동안 완벽한 살인기계로 진화해왔는지 아세요? 무려 1500만 년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첫 시도부터 완벽했어요. 만약 인간이 비례적으로 이런 송곳니를 가진다면 걸을 때마다 땅에 끌릴 정도의 크기일 거예요. 독사물고기는 이 거대한 이빨로 고속으로 먹이를 공격하는데 그러면 자신의 뇌가 충격으로 손상될 위험이 있잖아요. 이들은 이 문제까지 해결했어요. 머리 뒤쪽에 천연 충격 흡수 장치를 진화시켜서 아무리 강하게 들이받아도 뇌가 손상되지 않도록 했거든요. 이들의 사냥 방식은 단순하면서도 잔혹해요. 어둠 속에서 완전히 정지한 채 기다리다가 무언가가 지나가면 번개처럼 돌진해서 꿰뚫어버리죠. 추격전도 없고 복잡한 전략도 없어요. 순수하고 치명적인 효율성만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가장 소름 끼치는 점은 이것이 빛의 쇼와 함께 이뤄진다는 거예요. 독사물고기는 배 전체에 발광기관이 있어서 아래에서 자신을 위장하고 등에는 작은 미끼 불빛이 있어서 위쪽 먹이들을 유인합니다. 네온 사인에 무료 음식이라고 적힌 떠다니는 죽음의 함정인 셈이죠. 더욱 무서운 사실은 이들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순간에도 깊은 바다 어딘가에서 독사물고기가 송곳니를 드러낸 채 움직이지 않고 매달려서 먹이가 충분히 가까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정말 오싹한 건 고블린 상어예요. 이 녀석은 지금도 살아있는 고대 괴물입니다. 누군가가 상어를 본 적 없는 사람에게 설명만 듣고 그려낸 것 같아요. 분홍색 피부에 뚱뚱한 몸, 그리고 완전히 다른 동물 것 같은 주둥이를 가지고 있거든요. 무서운 건 외모만이 아니에요. 진짜 공포는 이 녀석이 입을 벌릴 때 시작돼요. 고블린 상어는 턱 전체를 머리 밖으로 30cm나 앞으로 내밀 수 있어요. 갑자기 입이 없어야 할 곳에 두 번째 입이 나타나는 거죠. 긴 바늘 이빨들로 가득한 입이 말이에요.
이 전략을 얼마나 오래 써왔는지 아세요? 1억 2,500만 년입니다. 공룡들이 진화하고 멸종하고 포유류가 등장하고 인간이 나타나는 동안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왔어요. 다른 모든 생물이 변화하고 적응하는 동안 고블린 상어는 아니야, 이게 완벽해 라고 말하며 그대로 있었던 거죠. 또 다른 살아있는 화석이 있어요. 주름상어인데 멀리서 보면 평범해 보이지만 가까이 가면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수십 다줄로 배열된 300개의 이빨을 가지고 있고 각각이 작은 삼지창 모양이에요. 6피트 길이의 수영하는 입이라고 봐도 돼요. 이 상어는 8억 년 동안 똑같은 행동을 해왔어요. 뱀장어처럼 물결치며 움직이다가 무언가가 너무 가까이 오면 돌진해서 자기 크기 절반이나 되는 먹이를 통째로 삼켜버리죠. 씹지도 찢지도 않고 그냥 바로 삼키는 거예요. 심해 괴물들 중에는 더욱 기괴한 생존 전략을 개발한 것들도 있어요. 아기를 보세요. 암컷 아기는 끝에 빛나는 미끼가 달린 개인용 낚싯대를 가지고 다녀요. 완전한 어둠 속에서 움직이지 않고 앉아서 작은 불빛을 흔들며 호기심 많은 먹이가 조사하러 헤엄쳐 올 때까지 기다리죠. 하지만 진짜 이상한 건 수컷 아기예요. 수컷이 암컷을 발견하면 그녀를 깨물고 절대 놓지 않아요. 아니, 놓을 수가 없어요. 입이 암컷의 피부와 융합되고 혈관이 연결되어서 암컷 몸의 일부가 되어버리거든요. 살아있는 정자 생산 기관이 되는 거죠. 이런 일이 5천만 년 동안 일어났어요. 깊은 바다의 끝없는 어둠 속에서 짝을 찾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진화는 그냥 모든 수컷을 기생충으로 만들자는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하지만 아기도 불가능한 환경에서 번성한 최초의 생물은 아니었어요. 4억 3천만 년 전 해저에서 수마일 떨어진 모든 생물을 죽일 만큼 뜨거운 물이 분출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벌레들이 와서 도시를 건설했어요. 이들은 평범한 벌레가 아니었어요. 박테리아와 공생관계를 맺어서 수중 화산 옆에서 사는 법을 터득한 관벌레였죠. 박테리아는 화산에서 나오는 독성 화학물질을 먹고 벌레는 박테리아를 먹었어요. 다른 모든 생물에게는 화학적 황무지였던 곳에서 완벽한 생태계를 만든 거예요. 고대 생존자들 중에는 숨바꼭질의 달인도 있어요. 1938년 남아프리카 해안에서 이상한 물고기가 잡혔어요. 박물관 큐레이터가 그 물고기를 보자마자 깨달았죠. 6,600만 년 전에 멸종했다고 여겨지던 실러캔스를 보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실러캔스는 궁극의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어요. 소행성 충돌과 빙하기, 지상의 온갖 재난들이 일어나는 동안 깊은 수중 동굴로 이사해서 이 모든 사건들을 그냥 참고 견뎌낸 거예요. 과학자들은 수십 년 동안 실러캔스 화석을 발견해왔고 3억 6천만 년 전 개체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고대 생물들은 완전히 다른 접근을 택했어요. 모든 나무가 실제로는 동물인 숲을 상상해보세요. 고대 해저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바다나리라는 생물들이 18m까지 자라면서 깃털 같은 팔을 펼치고 해류에 흔들리며 떠다니는 먹이를 잡았어요. 이들은 식물도 동물도 아닌 그냥 수중꽃 같은 존재였어요. 수킬로미터에 걸쳐 펼쳐진 울창한 숲으로 해저를 뒤덮었죠. 일부는 6층 건물보다 키가 컸어요. 모두 뿌리로 해저에 붙어서 팔을 휘두르며 저녁거리를 잡으려 했어요. 놀라운 건 이 전략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예요. 수억 년 동안 거대한 수중꽃이 되는 게 완벽한 생존 방식이었던 거죠. 바다나리 화석은 너무 흔해서 석회암 절벽 전체가 부러진 줄기와 팔로만 이루어져 있을 정도예요.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선사시대 해양 파충류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비소사우루스, 말 그대로 바닥 없는 도마뱀이라는 뜻이에요. 또 다른 생명체는 심해를 바라보고 저곳이 영원히 살고 싶은 곳이다 라고 결심한 플래시오사우루스였어요. 가끔 사냥 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아예 심연에 영구적으로 살기로 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발견된 어떤 해양 파충류보다도 무거운 뼈를 진화시켰어요. 촘촘하고 두꺼운 뼈는 내장된 추 역할을 해서 어둠 속으로 끌어내렸어요. 하지만 북극 근처로 가면서 바다는 더욱 기이해졌어요. 오프탈모사우루스는 1억 4,500만 년 전 북극권 근처에 살았는데 극지방 겨울 동안 몇 달간 칠흑 같은 어둠을 견뎌야 했어요. 대부분의 파충류는 이런 사실을 절대로 참지 못했을 텐데 오프탈모사우루스는 오히려 전혀 다른 기회로 봤어요. 플래시오사우루스는 바다 천장을 똑바로 올려다보는 커다란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평생 수면만 바라보며 머리 위로 무언가가 헤엄쳐와서 아래로 스며드는 아주 작은 빗줄기에 실루엣이 드리워지기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이런 괴물들이 존재하기 훨씬 전에 무언가 끔찍한 결정을 내린 생물들이 있었어요. 삼엽충은 2억 년 동안 바다에서 가장 좋은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완벽한 수정 렌즈를 가진 겹눈으로 오늘날 대부분의 생물보다 더 잘 볼 수 있었죠. 그런데 일부는 심해를 바라보다가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정했어요. 완전히 시력을 포기한 거죠. 놀라운 눈이 있던 자리에는 매끄럽고 텅 빈 공간만 남았어요. 동공도 렌즈도 아무것도 없이 말이에요. 오늘날 심해에는 섬뜩한 곤충처럼 보이는 멈출 수 없는 청소부들이 있어요. 거대한 등각류는 일반 쥐며느리에게 3천만 년 동안 단백질 파우더와 스테로이드만 먹인 결과물 같아요. 축구공만 한 크기에 5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버틸 수 있어요. 먹이가 너무 귀한 심해에 살기 때문에 무언가가 죽어서 가라앉으면 크리스마스 아침 같아요. 거대한 바다 곤충 수백 마리가 수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냄새를 감지하고 세상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가족 모임처럼 시체로 몰려들어요. 하지만 살아남은 것들조차 다음에 나타난 것에 비하면 평범해 보여요. 과학자들은 누군가가 거대 오징어를 종이클립에 구부려 넣고 200년을 사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한 것 같은 화석을 발견했어요. 바로 디플로마세라스였어요. 네, 맞아요. 200년을 살았어요. 오래 산다고 알려진 공룡보다도 더 오래요. 종이클립과 같은 사무용품처럼 생겼지만 지구상에서 200년 이상 살 수 있는 생물은 거의 없어요. 그린란드 상어 정도나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요. 종이클립 생활 방식은 아주 잘 통했어요. 디플로마세라스는 머리를 바다 밑으로 매달고 물속에 수직으로 떠다니며 헤엄치는 모든 것을 잡아먹었어요. 같은 암모나이트 개체가 캐나다가 국가로 존재한 기간보다 더 오랫동안 같은 자리에 종이클립 모양으로 떠다녔어요. 하지만 그 기이함조차 바다 최초의 외계인 차르니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5억 6,500만 년 전, 물고기가 생기기 전, 상어가 생기기 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기본적인 동물이 생기기 전, 심해는 지구 생명체를 본 적 없는 외계인이 설계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로 뒤덮여 있었어요. 차르니아는 키 2m의 깃털이었어요. 입도, 위도, 눈도, 움직일 방법도 없는 살아있는 조직 덩어리였죠. 수억 년 동안 해류에 흔들리며 주변 물에서 피부를 통해 영양분을 직접 흡수하며 해저에 그저 서 있었어요. 아직 포식자가 없었기에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어요. 먹이 경쟁도 없었기에 사냥할 필요도 없었고 빠르게 진화할 이유도 없었기에 다른 어떤 곳에서도 복잡한 생명체가 존재했던 것보다 더 오랫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정확히 같은 상태를 유지했어요. 이런 것들이 고대 해저를 광활한 벌판으로 뒤덮었어요. 수천 마리의 생명체가 모두 똑같고 움직이지도 않은 채 지구가 진화의 원리를 알아내는 동안 그저 그곳에 서서 바닷물의 화학물질을 흡수했어요. 그들의 몸에는 모든 배율에서 반복되는 프랙탈 패턴이 내장되어 있었어요.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도 어색하지 않을 완벽한 수학적 디자인이었죠. 다만 이는 컴퓨터나 수학 혹은 그 어떤 것도 정확한 패턴을 만들어낼 수 없었던 5억 년 전의 일이었어요. 마침내 차르니아가 멸종했을 때 후손을 남기지 않았어요. 오늘날 살아있는 어떤 것들도 전혀 관련이 없어요. 3천만 년 동안 진행된 진화 실험이었다가 완전히 사라져 화석만이 그것이 존재했음을 증명하고 있어요. 심해 최초의 복잡한 생명체는 프랙탈 패턴을 가진 외계 깃털 생물들이었고 완벽하게 가만히 서서 영양분을 흡수하며 살았어요. 아마도 수백만 종은 더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욱 기묘한 동물 종들이 말이에요. 그것이 선사시대 고대 바다의 무서운 점이자 신비로운 점이라 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발견한 종도 너무 많지만 아직 발견하지 못한 종도 너무 많아요. 한때 그곳에 살았을지 모르는 괴물들이 얼마나 괴상한지 보면 외계인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오늘날 그곳에 무엇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나요?